은퇴 후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5가지 필수 조언. 은퇴는 평온한 바다일 수도 있고 불확실성의 대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의 단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매일 아침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웃으며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합니까? 가끔 그 답은 작은 것들 속에 숨어 있지만 길을 잃기 쉽습니다. 만약 행복이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 기쁨을 준 순간들과 앞으로 다가올 기회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 여정은 이제 시작이며 매 걸음이 중요합니다.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은퇴뿐 아니라 인생 전체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 길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성찰을 준비하세요.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항상 느끼는 안전의 기초 중 하나는 재정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단순히 은행에 돈을 두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한 이후로 매달 예산을 세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도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구매부터 고정 비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출을 기록하는 것은 나의 재정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투자 또한 내 삶에서 필수적인 개념이 되었습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월말의 결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은퇴가 다가오면서 견고한 재정적 기반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주식부터 부동산 펀드까지 다양한 투자 옵션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올바른 지식을 통해 자산을 상당히 늘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탄탄한 예산 덕분에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계획 내에서 있다는 것을 알 때 여행이나 내가 좋아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진정으로 중요한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재정적 자유는 설명하기 어려운 안도감을 가져다주며 이는 정신적인 평화로 이어집니다. 지금이야말로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자기관리의 행위라는 것을 더욱 실감합니다. 재정교육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책을 읽고 워크숍에 참여하며 팟캐스트를 듣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터넷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배우고 발전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재정 세계는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큰 차별점이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식 탐구는 내 일상에서 즐거운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효과적인 재정 계획을 유지하도록 하는 가장 큰 동기는 지금의 모든 노력이 미래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탄탄한 기반과 유산을 쌓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만족감을 줍니다. 재정 계획은 단순히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경제적 걱정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그것이 고독에 대한 진정한 해독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상에 휘말려 관계를 소홀히 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항상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이벤트에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따뜻함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웃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마다 에너지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문화 및 사회적 이벤트를 조직하는 협회에 참여하게 되며 그 소속감은 나에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독특하게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친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중요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계획된 사회적 활동은 단조로움을 깨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나는 종종 내 의무에 몰두하여 재미를 위해 시간을 예약하는 것을 잊곤 합니다. 걷기 모임, 독서 클럽 또는 춤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내 삶에 경쾌함을 가져다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유로운 순간들은 내 정서적 및 정신적 안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사회적 관계가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아는 각 사람은 새로운 관점과 경험을 가져옵니다. 인생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귀중하며 종종 어떤 책이나 강의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진정으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웰빙에 대한 투자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잘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개인적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독은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친구와 가족의 지원 덕분에 그것은 훨씬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연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키우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 하나입니다. 인생은 탐험의 여정이며 나는 새로운 취미를 탐색하는 것이 활동적이고 몰입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내가 그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나는 예술가가 아니었지만 캔버스에 색을 입히고 내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아이디어는 나에게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그림은 나에게 명상의 한 형태가 되었고 세상과 단절되고 창의력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림 외에도 요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새로운 맛과 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양한 문화의 요리를 탐색하면서 나는 요리를 더 잘하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과 함께 내가 만든 음식을 나누며 앉는 것은 내가 가장 큰 기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진 촬영이라는 또 다른 취미는 나에게 큰 만족을 주었습니다. 항상 특별한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을 존경해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카메라를 구입해 이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클릭은 저를 둘러싼 아름다움을 보는 기회입니다. 사진은 저에게 더 관찰력이 생기고 종종 간과되는 삶의 작은 디테일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과정에서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도 또 다른 보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프고 원하는 음이 나오지 않았지만 꾸준한 연습 덕분에 음악은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하는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것은 저를 도전하게 하고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활동마다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단순히 즐거움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저 자신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새로운 경험과 배움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제가 깊이 소중히 여기는 점입니다.
건강에 관해서는 언제나 마음과 몸이 함께 간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한 이후 운동 루틴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매일 산책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간단한 산책이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움직이면서 햇살과 바람을 느끼는 그 감정은 제가 한동안 느끼지 못했던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저에게 그 시간은 성스러운 순간이 되었고 삶과 제 계획, 심지어 가장 엉뚱한 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산책 외에도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식사나 얼마나 자주 운동하는지를 넘어서 일상에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등 저를 기분 좋게 만드는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휴식들이 제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명상은 불안감을 다루고 삶의 혼란 속에서도 평화로운 공간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한 것 같고 현재의 순간을 음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식사도 저의 우선사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다소 느슨했던 식습관이었지만 제가 접하는 음식이 제 에너지와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를 탐색하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이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로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 저는 저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예상치 못한 만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수면은 자주 간과되지만 저는 그것이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녁 루틴을 정립하고 잠들기 전 화면을 끄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제 수면의 질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더 기운이 나고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은 건강한 식사와 운동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저는 힘든 시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치료사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몰랐던 내면의 문제들을 드러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어렵지만 제 감정과 연결되고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이 신체를 돌보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제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정말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자원봉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 종종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저는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기대할지 몰랐지만 곧 이 경험이 제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간단한 행동이 저에게 결여되어 있던 목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양한 현실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공감의 중요성과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특히 한 번은 혼자 사는 할머니를 만났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그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몇 시간을 할애해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간단한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 두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소중히 여겨졌다고 느꼈고
저는 그 방문을 마치고 나올 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처럼 서로 주고받는 관계는 정말 소중합니다. 또한 자원봉사는 저에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와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는 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더욱 강화해 주었습니다. 함께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행사와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상 자신을 돕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는 서로에게 이로운 교환이며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점은 이 경험이 저에게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새기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과 걱정에 갇혀 지내지만 자원봉사를 통해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면 모든 걱정이 잠시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러한 기분은 중독성이 있으며 더 많이 참여할수록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집니다. 긍정의 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배운 또 하나의 큰 교훈은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는 지역사회의 강화를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매 행동마다 사람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지원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원봉사는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에 대한 것이며 이 교환이 모든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결국 저는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각자가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퇴직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것이 주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또한 많은 변화와 함께 다가옵니다. 규칙적으로 지켜온 일상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 새로운 삶의 단계를 잘 헤쳐나가는 열쇠는 유연성입니다. 적응은 우리가 남긴 것과 앞으로 다가올 기회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자신에게 유익했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라는 초대입니다. 유연성 덕분에 우리는 항상 가고 싶었던 새로운 길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꾸던 여행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활동을 찾아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열린 사고방식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은퇴 후 춤 수업에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춤을 춘 적이 없었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생각에 흥분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심지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춤은 그의 열정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적응과 발견의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유연성은 단순히 활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적응은 기술과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도 확장됩니다. 매일 우리는 삶을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도구와 애플리케이션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저항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처음에는 도전이었지만 이러한 혁신을 받아들이면서 친구 및 가족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졌고 새로운 커뮤니티 및 관심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우고 적응하는 유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응 과정이 혼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그룹에 참여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단계에 적응하는 유연성이 이 경험을 더욱 풍요롭고 보람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은퇴는 새로운 열정이 싹 틔울 수 있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일상적인 업무의 강렬한 루틴에서 벗어나면 항상 탐험하고 싶었던 활동에 몰두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것은 이 새로운 삶의 단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원예에 특별한 흥미를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식물 관리에 들어가면서 그 활동 자체가 가져다주는 만족감뿐만 아니라 성장과 변화를 관찰하는 과정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새싹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새로운 활동은 저에게 휴식처가 되었고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원예는 우리 삶이 얼마나 바쁘게 흘러가는지 잊고 있던 자연과의 연결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아름다움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요리 등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항상 요리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지만 그에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하고 온라인 강좌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열정은 제 몸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제가 몰랐던 성취감과 창의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탐험하면서 흥미로운 점은 사교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자기 수업에 등록하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멋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우정은 제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낄 때에도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취미는 이렇게 새로운 사회적 연결의 다리로 변모합니다. 새로운 취미 개발은 자기 발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행복한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관심사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은퇴는 우리의 다면성을 탐험하고 다양한 개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각 새로운 활동은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퍼즐의 조각이 되고 이러한 지속적인 발견은 이 삶의 단계에서 가장 큰 보람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 고독은 큰 도전이 될 수 있으며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점은 관계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항상 친구들을 소중히 여겼지만 은퇴 후에는 이러한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일이 이제는 조금 더 수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사회 그룹이나 클럽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독서 클럽에 가입했는데 그 이후로 제 사회적 삶은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한 책에 대해 논의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저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제 일상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고 저는 매달 모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게다가 기술은 이 측면에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멀리 있는 친구들과도 더 쉽게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워트셉과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여 예전에는 간혹만 보던 사람들과도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연결의 행동들이 외로움의 공백을 메우고 상호작용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제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소에서 봉사하는 것은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팀워크와 이러한 활동 중에 생기는 대화는 매우 보람찹니다.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웃음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은 우리의 행복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우리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이며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관계를 키우면서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지탱해주는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성취를 함께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퇴는 단순한 자유의 시기가 아니라 풍부한 사회적 교류의 시기로 변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은퇴 후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 조언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조언들을 따랐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어떤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수 있을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임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항상 꿈꿔왔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행복은 매일매일의 실천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매일 아침 여러분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기회를 가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일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무리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가장 공감한 조언이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 더 많은 팁과 조언을 탐색하며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요. 다음에 만나요.